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불금 저녁에 함께하는 유빈의 트렌트 방송입니다. 저희 모임이 뭐 방송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임은 아니고요.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들으시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방송 형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참여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뭐 비디오 방송을 기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오디오 방송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모바일 페이로 잡았어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험들은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모바일 페이가 보통 딱 떠오르는 뭐 경험 사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바일 페이는 이런 뭐 형태다라는 말씀들을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인터넷 콘텐츠 이용할 때 모바일 페이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모바일 기기로 사용하다가 나오는 그 접근성, 바로 이제 결제를 해서 접근성. 그건 이제 기존에 이제 휴대폰 결제로 해서 인증 문자 받고 그랬었는데 모바일 페이가 하나 깔려 있으면 좀 더 간편 결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콘텐츠 구매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쇼핑할 때도 사용하고요. 전 마트 갔을 때 그래서 SS페이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마트를 주로 지갑 안 가지고 지갑 가서 안 가져가고 그냥 바로 결제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편리했던 것 같아요. 지불 수단의 간편화 뭐 이런 쪽이 많이 연상이 되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율성이나 편리성 같은 것들이 모바일에 조금 연동이 많이 돼서 대체적으로 편하다, 간편하다라는 키워드가 연상이 됩니다. 제로페이가 요즘 되게 말 많이 나오던데 네.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렇게 네. 또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그 부분도 또 네. 궁금하긴 예. 해요. 일단 이 모바일 페이라는 키워드와 그 전에 이제 핀테크 많이 썼잖아요. 핀테크라는 용어를 썼었고 그걸 이제 핀테크는 좀 더 금융과 관련된 기술 전체적을 좀 의미를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더 스마트폰을 활용한 결제에 좀 한정된 용어가 이제 모바일 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모바일 디바이스는 또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인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으로 신용카드 대신에 뭐죠 우리 그 편의점 가면 신용카드 대신 이렇게 갖다가 되는 그런 물리적인 형태의 결제한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축은 이제 그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뭐 쇼핑 같은 거 스마트폰 하면 또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어떤 결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QR 코드 같은 거 찍어서 네네. 바로 이제 QR 코드와 연계되어 있는 은행 계좌에서 바로 돈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앱카드하고 페이의 어떤 큰 차이라면은 뭐를 볼 수 있어요? 카드라는 거는 그 결국 한 서비스 회사에서 락인 시키려고 보통 만들어 놓은 걸 수 있어서 앱을 깔아놓고 그 그쵸. 앱을 통해서 계좌를 입금해서 그 앱을 통해 결제를 해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페이도 앱은 깔죠. 근데 그 페이는 그러니까 앱카드는 한 브랜드 회사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페이는 그 카카오페이 같이 은행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 한 회사에서 만든 모바일 전용 페이냐 아니면 여러 범용성을 하는 페이냐 그런 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GS25 앱카드, 뭐 신세계 앱카드, 뭐 그런 식으로 그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 사용했으면 LPE이죠. 근데 그것도 앱카드라고 쓰는데, 근데 롯데는 워낙 계열사가 많으니까 좀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것만 사용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앱카드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비스에 국한되어, 그러니까 서비스에 좀 오리엔티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뭐 카카오도 말씀 나온 것처럼 어떤 서비스 중심인 거고, 사실 이제 삼성페이나 LG페이나 어떤 디바이스의 활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거기는 뭐 어떤 신용카드든 다 등록을 해가지고 편하게 쓰게 해주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용어는 페이로 묶여 있겠지만 쓰는 목적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일단 뭐 쭉 뭐 한 말씀 좀 부탁드렸는데 혹시 뭐 있으시나요? 네. 뭐 막 표정이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아서. 네. 웹툰을 좋아하시는 예, 저는 주로 있죠. 모바일 페이는 웹툰을 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무협 소설 같은 거 보실 때 모바일 페이 많이 사용해요. 요즘은 이제 막 서점 같은 게 망한다는 말이 결국엔 이제 그 이북이 더 많이 봐지고 이북도 이제 그러한 저작권은 잘 모르는데 일단 저작권료를 그런 식으로 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웹툰 작가가 떠오르는 게 그런 식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모바일 페이에는 약간 웹툰도 한 획을 네. 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모바일 페이하고 컨텐츠하고는 되게 맞물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쇼핑 자체도 컨텐츠로 할 수 있을 좀 오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페이를 내려면은 페이를 낼 만한 뭐를 이걸 팔 테니까 페이를 내라 이게 스토리가 되는데 그 파는 게 이제 뭔지 생각해 보면은 쇼핑이나 콘텐츠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쇼핑이나 콘텐츠인데 이제 옛날에 쇼핑만 홈쇼핑에 쇼핑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 할 수 있는 게 콘텐츠로 넓히다 보니까 콘텐츠 구매하는데 페이도 당연히 쓰이는 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라면 뭐 음악이나, 네, 음악이나 웹툰, 뭐 동영상, 영화 책도 이런 밀리에서 예. 엔터테인먼트 책, 예. 관련된 거 예.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요즘 예. 특성이 뭐 5분 넘지 않는 뭐 광고라든지 뭐 짧은 영상이라든지 뭐 넷플릭스 같은 맞다. 거 이런 거. 그 핀터레스트래 인터레스트 맞나 잠깐만 인터레스팅? 아니 뭐였지 갑자기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 저 인스타그램에 인터레스트 관심 있어요. 네. 저 핀터레스트하고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합쳐서 한 마디씩밖에 없으면 아, 되죠. 네, 여러 가지 인터레스트로 하죠,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도 페이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거기 그래요? 아니, 페이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구매 기능 구매 기능이 구매 기능 들어가는데 거기 페이가 보면 들어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아까 저작권과 관련해가지고 저작료 있잖아요. 네. 이게 인쇄 출판 됐을 경우에는 네. 그 작가가 네. 네. 그 저작세 인쇄를 인쇄를 받기가 해야죠. 되게 힘든 구조로 돼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이게 막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출판한 수량이랑 인터넷에 저희 출판사에 저희 서점에 깔려서 팔린 거랑 이게 동기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인쇄를 받기가 힘들대요. 아주 그렇지.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렇게 이북이나 웹툰 같은 게 확실하게 인쇄가 챙겨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책이나 이런 걸로 해내려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독립출판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독립출판으로 돈이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웹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린 것처럼 다른 작가들도 네. 그렇게 올리게 그러니까 되면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새로운 크리에이터의 그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전에는 크리에이터들이 사실 수익이 보장되기 어려웠거든요. 열정페이들이요. 출판사에 그냥 그쵸.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판매 부수에 따라서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정산이 되니까 어떻게 되면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 그게 활성화까지 되게 갈수 안정적인 상황에서 좀 더 다른 것들을 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그런 기여가 또 2차적으로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송이라서 저기 안 써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럼 동영상 보면 방송하면서 보내는 거 별풍선? 별풍선도 아프리카 모바일 TV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모바일 페이랑 관련이 네, 네, 맞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은 게요. 어쨌든 그걸 스마트폰 보면서 별풍선 쏠려면 근데 그건 또 모바일 페이랑 광희,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지불수단이긴 한데 광희의 모바일 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별풍선 근데 어쨌든 모바일 페이가 활성화되면서 투명해지는 부분들은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더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그 했던 게 이제 모바일 페이가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 그거를 모바일 페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확장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나 그런 게 만약 선정성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그거를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과열되면 페이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걸 선정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돈을 쓰기 쉬우니까 너 돈 쓰기 쉽잖아 이거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과대 콘텐츠도 생겨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사행성 오락이 조장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돈을 과소비가 조장된다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저희들이 이제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가 어려우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쉬우니까
좀 더 이제 한번 예, 결제를 저 예.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페이로 예. 긁어놨어요. 예. 그랬더니 그거를 쓰겠다고 계속 거기를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면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뭔가를 페이를 긁어놨더니 예. 그쪽 관련되는 뭐 있잖아요. 편의점이라든지 네. 마트라든지 예. 이런 데를 예. 계속 이제 가면서 예. 이게 마치 그냥 내가 현금 쓸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음. 돈을 안 쓰는 느낌, 맞아. 누구한테 받은 것처럼 선물 받은 아까 것처럼 그런 내 느낌이었어요. 돈인데 그걸 그냥 막 쓰게 되는 그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돈이 눈에 보이면서 가시화된 현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거하고 이게 전자상거래로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불하는 거하고의 개념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막 쓸 수 있는 마치 거죠. 그 모바일 주식할 때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러니까 그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는 게 컨텐츠에 대해 때 컨텐츠 처음에 포인트나 뭐 그런 걸로 구매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캐시를. 그래서 일단 10,000원짜리 캐시를 구매했는데 처음에 아 이거 10,000원 당장 쓸 거 아닌데 나중에 천천히 쓰면 되지 이러고 10,000원 다 쓴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컨텐츠를 들어가다 보니까 만약 밀린 서재라든지 뭐 들어가다 보면 이미 한번 결제해놨으니까 쓸 때 죄책감이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아, 쓰게 웹툰도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10,000원은 마구- 20,000원권을 결제를 하다 보니까 마- 그냥 쉽게 마구 사라지는 게 죄책감 네. 없어서 어느 순간 10,000원이 사라져 버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안 긁어. 일단은 크게 이쪽은 모바일페이의 특징이 이제 소액 결제 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소액인데 쉽잖아요. 금방. 네. 일단은 소액이라는 게 부담 없는데 그 과정 자체가 쉬우니까 그 구매라든지 이런 처리가 후다닥 넘어가서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내돈 나가는 예, 아니, 그런 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실제 인터넷 PC 기반의 인터넷 이런 쇼핑몰이 이제는 어떤 간편 결제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스마트폰으로 어떤 이렇게 전자 시스템이 되면서 좀 더 경쟁력이 가시화되면서 모바일 페이가 훨씬 더 지금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혁신적인 컨버전스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페이 그리고 스마트워치. 그래서 스마트워치 나온 이유도 아마 거기에서 결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애플워치 예, 아까 소액 결제라고 했지만 사실 제 지인 중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넘게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앉기 오히려 없잡는 것처럼 막 예,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또 하나의 장점이 간편하고 소액 결제뿐만이 아니라 예.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모션 내가 이걸 한번 썼기 때문에 나한테 할인이나 특별 세일을 통한 이게 계속 나한테 오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사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카드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바일 페이 가지고 한 50, 60만 원 쓴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액이나 소액 이런 거는 초창기 땐 그랬지만 이제는 좀 더 어떤 하나의 마케팅 창구로서 그래서 오히려 플랫폼화 시켜서 크게 O2O 방향에서 생각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와 반대로는 페이 중독이 되겠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경제를 망치는 페이 중독.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경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퍼스널을 들어서 봤을 때.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쇼핑에 중독이 됐어요. 좋아서.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 또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나오겠네. 모바일 페이 애들이 중독. 과하게 결제. 중독. 엄마 몰래 결제했다. 중독은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는 그때 이게 한정이 돼 있어서 일단은 돈을 넣어야 있어야만 그게 결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바일 페이뿐만 아니라 모바일 청구서도 사실 과소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청구서요? 네, 그러니까 청구서 종이로 받아보면 아 내가 이렇게 썼구나 죄책감을 더 느끼는데 모바일 청구서는 보고 나서 그냥 매일 삭제하게 아, 그러니까 우편으로 온 거는 보면서 반성을 하면서 한 달을 마감하는데 근데 뭐 이미 잠깐 놀래고 마는 네, 거야. 그냥 이메일 삭제하고 동장에서도 알아 빠져나가라 이렇게 보니까 모바일 청구서가 맞지. 그러면 역으로 파는 사람들은 어쨌든 혼미하게 해서 더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시장 경제에서의 기본이지 수익 창출. 연구한 결과물들이 요즘 혼미하게 해서 어쨌든 그걸 겨를 반성할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아니 혼미한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모바일 결제라는 게 오프라인 관점에서 네. 어떤 편의점 가서 직접 카드 되는 형태였지만 24시간 동안 잠잘 때도 막 쇼핑 보다가 바로 결제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그게 또 예, 걸어가다가도 바로 쇼핑해서 바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24시간 내내 바로바로 뭔가를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심사숙고를 잘안 네, 그 자리에서만 가면서 뭐 전철에서 하고 예, 뭐 불편하면 다- 좀 그 사이에 네.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그러니까 혹시 서비스 중에서 이제 모바일 페이에서 그러니까 페이는 싫어할 서비스인데 그걸 과소비하는 거 야단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지금 만들려는 스타트업 아, 좀 네. 아까 내가 얘기한 그거 그 사람이야. 야단치는 네. 야단치는 야단을 말. 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동작을 하게 만드는 아. 새로운 스타트업을 구상 중인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방송이니까 뭔가 적절히 해주셔서 지금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왜 얼마 전에 저희 그 스마트 헬스케어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쓰면은 아령을 몇 번 들어야 한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괜찮은데요? 그 결제를 만약 5만 원을 하고 싶은데 당시 제가 이제 락을 스스로 걸어놓은 거죠. 이걸 아, 하려면 그렇죠. 락을 아령을 걸어놓은 몇번 거. 걸어야지 5만 원이 결제된다. 헬스 서비스라고 묻고 괜찮은데? 결제를 어렵게 하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아이들이 TV를 한번 보려면 공부 1시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할 그렇죠. 사람은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는 거지. 한두 번 하죠. 한두 번 하고 해지하고. 3번 정도.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는. 아니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SKT에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움직이면 아, 네, 네, 네. 포인트 준 게 있는데 그 뭐였지? 그거를 이제 선풍기 날개 나 어딘가에 달아놓고 막 흔들기 위해서 포인트 내는 게 아, 그 걸어다니면서. 네, 예, 그거- 뭐 그런 것도 네, 있었어요. 맞아, 이렇게 맞아. 네, 그것도 포인트 있었고. 늘리기 위해서 머리 쓰는. 그 이름 뭐였더라? 그 그럴 때는 흔들리는 다들 게 참 있었는데. 머리들이 잘 돌아. 원래? 있었는데. 원래? 아, 네, 그게 그 이름이 네. 있었는데 12시만 되면 또 흔들면은 점심 시간에 사람들 그거 다 흔들었었거든요. 12시 딱 되면 이제 흔들면은 추첨으로 상품 준다 그래가지고 예.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아. 예. 눕 아니 뭐 그런 거 SK 그러니까 눕인가? 언뜻 그 서비스 이름이 되게 간단한 예, 이름. 한 장과 두 장가 됐던 것 같아요. 쿠브나라도 눕. 누구였나? 예.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되게 예, 하여튼 그래 하여튼 정확하지 않고 어차피 정확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기에서 목소리 큰 얘기긴 하는데 아, 어쨌든 그래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의 그 통로는 있다. 네. 페이지만은 그 페이가 연속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들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페이를 이건 말장난인데 페이에 그러니까 yes no 할 때 no에 n을 붙이면은 페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고통. 페이에 네, 고통인가 페이의 페인이 되는 거지. 아까 중독 얘기했잖아. 저는 이제 그 뜻이 다시 아니라 까먹는데 내일 가서 이제. 페이를 만약 모바일 페인 된다. 예. 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제 페인 PAIN 그러니까 페인. 페이를 거부하면 고통이 온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 중독성이 있겠죠. 자기가 있는 좋아하는 웹툰을 못 보게 하면 고통이 오죠. 맞아요, 보통이죠. 모바일 페이를 네, 많이 하시면 페인이 되고요. 페이를 그런 페인한테 못 쓰게 하게 되면 고통을 느끼게 고통을 되는 거죠. 온다. 페인이 된다고. 양면성. 네. 다음 장을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P하고 F를 무시하면은 페이는 페이크다. 페이는 속임수. 페이크다. 돈을 쓰게 하는 속임수다. 네. 그러니까 그게 페이크가 무슨 사행시라고 있는 것 같아. 페이에다가 이제 키읔 하나만 이제 붙이면 페이크 크크 하는 게 결국 페이크 크크. 페이크. 연상 키워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뱅크가 플랫폼을 가지고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할 때 저게 얼마나 더 커질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가랑비에 네. 못 젖는다고 작은 소액 결제를 굉장히 플랫폼 서비스 늘림으로 해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려고 되게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청나죠 시장 규모가. 지금 카카오 콘텐츠에서 네이버 페이나 아니면 네이버 콘텐츠에서 카카오페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 호환이 돼요. 호환이 서로 네, 그거는 서로 호환이 되는 되는 거. 게 있어요. 아까 네이버페이랑. 아까 카카오랑. 네. 그건 아이가 뒷단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그건 가능한데. 플랫폼하고 상관없이. 근데 아까 이제 아이폰에선 삼성페이가 안 된다고 아까 나온 거. 네, 맞아요. 삼성페이 안 돼요. 그리고 삼성 갤럭시에선 아이페이가 안 되는 애플페이가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듣고 계신 분이 지금 현재 없으시지만 있었는데 없으시지만 저희가 이제 페이페이 했는데 페이 서비스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언뜻 듣기로는 막 수십 개 업체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을 위해서 페이가 어떤 있는지 한번 쭉 누군가 한번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 쓱페이, SSG 쓱페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카카오뱅크는 라이언 전무가 있고 삼성페이는 누가 선정했대? 삼성페이는 선정 안 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제로페이는 그 박원순 시장님 많이 선정해줬었고 네이버페이는 이것도 누가 선정했대? 하여튼 쓱페이는 공윤하고 그 누구죠? 그 연예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공효진? 공효진이 그때 맞나요? 그때 쓱 광고하면서 쓱페이도 같이 선정했었나? 또 뭐 LG페이는 기억이 신한페이는 이제 은행권에서 선정했었는데 저 누가 선정했대? 하여튼 K페이, 팍카드 그리고 또 셀프페이. 셀프페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1 11페이, 금융인증페이. 예. 알리페이는 뭐 알리바바에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애플페이는 애플 기기에서 환영되는 것 같아요. 텐페이 그리고 페이팔, 아마존 월렛 그리고 핀테크는 그냥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화웨이 미페이 이런. 화웨이 미페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미페이는 이제 샤오미 쪽인 네, 것 샤오미 같아요. 쪽이고 그리고 이제 페이콥하고 한국 NFC라는 이제 NFC 기반 오프라인 페이도 있을 거고요. 아마존고는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 걸 거고 유니온페이는 유니온페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 화폐는 뭐 서울 화폐, 뭐 경기 화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로페이나 경기 화폐 식으로 있을 거고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페이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페이들이 업체들이 섞여는 있어요. 어떤 거는 오프라인상에 쓰는 기체와 온라인상에 쓰는 기체 섞여는 있으나 이걸 이제 하나는 구분 안 했지만 어쨌든 다양한 모바일 페이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출해 있다.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페이들을 일상생활 쓰게 되면 사용자가 느끼는 가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하는 뭐 기업 입장에서 고객한테 또는 그 기업한테 얻는 가치들이 있을 텐데 어떤 가치들이 있을까요? 근데 조금 다른 가치로 말하면 네. 좀 시니어들이 저런 걸 쓰면 자기는 네. 얼리 어답터라는 그런 과시욕에 과시욕 불타는 것 같이.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네. 그것도 있네. 그거 진짜 확실해요. 모바일 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용돈을 이제 모바일 페이로. 그거 확실히 있네요. 달라. 왜냐면 할아버지가 이 스마트워치 하면 다시 보게 되죠. 가시에 대한 가치. 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나는 나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대기 시간 축소가 있는 게 다른 거는 막 핸드폰 문자 인증하고 뭐 계좌 보내고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대기 시간 축소가 가치이면서도 이제 그게 악마의 유혹인 거죠. 빨리빨리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과소비를 하게 되긴 하는데 가치는 확실하게 있는 거 같고요. 사람이 이제 필요 없이 은행 갈 필요 없이 바로 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간편성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모바일폰 하나에 되게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기는 한데 사실 지금 현재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너무 편리하게 돼 있어서 카드 꺼내서 이렇게 툭 긁는 거나 이거 모바일 폰으로 하는 거와 지금 현재로는 뭐 그런 뭐 시간을 뭐 단축한다든지 뭐 그거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저는 뭐 많이 모바일 페이를 쓰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가입을 하다 보니까 딱 신용카드 등록하라고 거기서 멈췄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에 아예 그걸 옵션으로 집어넣어서 자기네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하려는 그러한 것 커머셜한 형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하고 확실히 차별성이 있는 게 일단 카드는 저희 그러니까 앱을 새로 깔아도 카드 등록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모바일 이거는 그냥 그걸로 연동해서 모바일 페이로 결제하겠다 그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인 서비스 연동 쪽이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는 게 지금 어쨌든 모든 게 그 비즈니스 축이 무인 편의점 다 무인화한 서비스로 가게 되는데 결제하려면 거기에 이제 모든 게 신용카드 결제기가 붙어야 되냐 마냐 있거든요. 다 이제 그 장비가 이제 하나씩 붙고 뭐 고장 요소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모바일 페이 되면 이제 QR 코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기가 없어도 되거든요. 화면상에 QR 코드 띄울 수 있는 화면만 존재를 하면 모든 결제나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식당에서 메뉴 주문 그러면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있는 뭐 메뉴판을 찍으면 그게 결제로 바로 뭐 될 수도 있다거나 하는 그래서 있어. 예 훨씬 다양한 영역의 그런 결제 시스템 그런 비즈니스들이 더 작은 비즈니스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사실 않겠냐. 편리성은 예. 그런 데서 나오는 거. 혹시 대기업에서 저 몰라서 그런데 페이를 삼성페이를 예를 들어 삼성 직원들한테 얼마씩 주고 쓰라고 얘기한다든지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을까? 방송국이네. 우리 이제 삼성이 안 다녀봐가지고 뭐 그런 걸 이렇게 근데 공유하는 페이는 분이 아니지만 계십니다. CJ 같은 경우는 꺼지면 직원들한테 되겠어요. 전부 그걸 쓰게 만들잖아요. CJ 그 연동된 그걸 다 뭐 식품부터 시작해서 싹 다 쓰게 만들잖아요. 제가 발음은 할인율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제 CJ 사람들은 결국 자기 CJ를 끌는 거예요. 올리브영이라던가 화장품 다시 같은 거. 다시 직원들이 네. 피드백 시켜주는 거지 네. 자기네 회사로. 네. 그리고 결국은 그 포인트로 다시 사용할 수 그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완전 CJ 노예가 된다면서 아, 벌어도 내가 다시 뱉어내고. 락인 시키는 거지. 네. 근데 또 되게 좋아하세요. 워낙 화장품 같은 거는 올리브영 많이 쓰니까. 쓸수 있으니까. 페이도 그리고 이제 성벽을 그러니까 오픈을 하면서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 하나 그런 것 같더라고. 오픈을 하면서 성벽을 또 쌓고 오픈을 하면서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성원 키우고 싶은데 이제 그걸 또 높이 쌓이는 이중성 있는 서비스 같습니다. 그냥 커머셜의 기본인 것 같아요. 네. 고객을 유치해야 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벌어 수익 창출을 해야 되니까 자꾸 그런 방법을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이용되지 않으니까 모바일 페이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회사 이름이 방송 네. 하여튼 배달 서비스도 이제 페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뭐 이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 서비스 할 때 치킨 사 먹으려고 돈을 막 저장해놨다가 그럼 페이로 쓰면은 수수료 안 내도 그럼 소상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창업 아이템인데. 일단 배달 서비스하면 이제 배달원이 신용카드 결제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결제가 안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요즘은 배달의 민족이 거의 웬만하면 신용카드 결제하게 돼 있어서 예. 그냥 결제까지 하면 그냥 나중에 음식만 받아요. 맞아요. 그 배민으로 주문했을 아, 때. 저는 늘 배민을 먹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재미 말고도 저 베스킨라빈스나 정말 간단한 기존에는 절대 배달 안 해주는 작은 것까지도 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창원에서 배민이 아니라. 또 배민이 발달했어요. 네, 굉장히 발달. 오히려 지방이 배민 더 많이 쓰더라고. 부산에서 이용하기 어렵던데. 정말요? 해운대는 완전히 거기 아파트가 엄청나잖아요, 빌라. 근데도 엄청 팔팔하게 한대요.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네, 우리 민족이라서. 같은 민족, 네. 네. 예. 배달의 민족이니까. 제가 일부러 그 업체명을 말 안 하려고. 네. 하여튼 이 모바일 페이는 이제 또 다른 가치는 이제 뭐 광고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는 즉시 행동이 가능해지는 결제가 쉬워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있는 것 또 같아요. 모바일 페이 가치 중에 저희가 안 쓰긴 했는데 고객 관리가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모바일 페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노출일 수도 있는데 그 소비 패턴이 만약에 개인정보 동의에 그게 있으면은 그거에 맞는 광고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신한페이를 썼는데 그 신한카드 그게 나오더라고요. 소비자 뭐 소비 통계를 계속 내더라고요. 신한카드에서 통계를 네, 낼 수 네. 있으니까. 통계 오픈하잖아요, 신한카드. 비시카드에서 네네네. 그 여행자들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그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자료를 거기에 관련된 거를 네네네. 주는 게 원래 이제 비시카드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전서부터 서비스를. 그렇죠. 그럼 구매 데이터 그전에 카드에서만 알 수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면 다른 회사들도 구매에 대한 정보들을 데이터가 쌓여서 네. 맞춤형 서비스를 뭔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기회들이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눌러보는 아이템하고 구매하는 아이템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바구니 네, 다 많이 안 네, 사는 네, 아이템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사는 아이템에 맞춰서 효과적인 마케팅 할 수 있지 진짜 않을까. 실제로도 쿠팡에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오늘 신발을 봤으면 네. 그날 페이스북에 쿠팡이 연동이 돼 있으면 신발 관련된 그 컨텐츠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광고도 저한테 오더라고요. 네. 뭐 이은지님 그뭐 1,000원 1,000원 뭐 주고 하면서 노출됐어. 네, 방송사고입니다.
괜찮아요. 눈샘 없어요. 얼굴이 안 나가니. 예, 그래. 근데 이제 전통적인 CRM들이 하는 활동과 다르게 모바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그 CRM 활동들이라고 예, 하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예전부터 그 홈쇼핑이든 인터넷으로 되든 아니면 오프라인일 때도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쨌든 데이터는 똑같이 온라인 인터넷으로 하든 그 PC로 하든 모바일로 하든 그런 데이터는 수집되고 분석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바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행동 특성에 대한 것들. 지금 그거 소비자 행동 특성이 있겠죠. 음. 모바일 페이 때문에 소비자 행동 특성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움직이겠지. 저 이거보다 생각났는데 그 혹시 그 나홀로집의 영상 신규 버전 보셨어요? 그게 이제 케빈이 실제로 그 배우가 맥컬리 컬킨 성인이 돼가 광고를 하나 찍은 게 구글 광고를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냥 배달원이 혹시 영화 다 나홀로집 1 보셨겠지만 피자 배달원 오면 어린애가 그냥 돈 놓고 가라고 총 쏘는 거 방송하듯이 그거를 이제 구글 그 인공지능 이름이 기억 안 나. 뭐라 그러죠? 인공지능 구글에 나온 인공지능 이름이 하여튼 구글 그러니까 걔한테 돈 주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 이제 구글이 알아서 돈 주는 페이스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팁을 또 모바일 페이로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모바일 페이로 이제 팁을 그러니까 그게 있네요. 모바일 페이의 가치 중에 비대면 서비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카드 같은 거는 직접 긁고 그래야서 대면이 되는데 모바일 페이는 안 봐도 비대면 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제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꽤 이제 밤이 늦었습니다. 벌써 이게 밤 10시 20분 지나서 오늘 나머지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이나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은 그냥 읽어주면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저희가 이 모바일 페이가 향후에 좀 진화를 하고 활용된다라면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실제 갈지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 되겠다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번에 모바일 페이를 하면서 여태까지 모바일 페이가 편리성에 초점 맞췄다면은 이제는 플러스가 이제 있어서 마이너스에 초점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절제.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를 물론 쓰는 회사들은 그거를 쓰라고 이제 유도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슈도 나올 거기 때문에 과소비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 주는 측면도 이제 돼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페이를 쓰면은 어떨 때는 광고에는 편하긴 하지만 과소비를 안 하게 해준다. 그거에서도 이제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공익 광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 공익 광고도 되고 회사도 우리 회사가 이제 편리하게 그러니까 현대카드가 현대페이는 없나? 삼성페이가 쓰면 편리하긴 하지만 당신을 과소비 안 하게 붙잡아 주기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케어, 그러니까 모바일 페이 케어 개념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요약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일단 이 모바일 페이가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융합하는 쪽으로 좀 진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서비스 아까 프로모션 말씀 나오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 서비스라든지 콘텐츠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그 광고에서부터 결제 소비하는 가정들이 걸림돌이 없이 잘 가게 해주는 그런 이동 서비스 융합 관점으로 진화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플랫폼 간에 연동하는 부분들 수많은 페이들이 있는데 아까 같이 네이버 페이가 딴 데 카카오 되듯이 플랫폼 연동들이 좀 많이 될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한쪽에 계좌에 돈을 넣어놨는데 계속 이 서비스만 쓰는 건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플랫폼과 연동도 있고 온라인 간의 플랫폼도 있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도 연동도 한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궁금사항 중에 몇 가지 찝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한 2개만 찝어서 하고 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가장 좀 눈에 띄세요? 말씀 나눌 만한 부분들.
네. 그럼 첫 번째 제가 일단 국가별로 지금 제가 모바일페이가 지금 뭐 많이 쓰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어떤 쓰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바일페이가 어떤 계기로 좀 이렇게 많이 쓰게 됐는지 전 저게 이제 현금을 줄이려는 정책 기조고 정책 관점에서 네. 그래서 세금 이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측면이라 이제 소비를 해야지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니까 경기 부양이랑 세금 걷는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가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그것도 있지만 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적 배경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태어날 때 모바일 폰을 보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나이는 이제 뭐 20살이 넘는 23, 24, 25살이 되는 그러한 경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거에 그 따른 그 시대적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중국이 가장 빠르게 목소리 이제 점점 변하는 네. 네,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또 기업 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비자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경제가 이런 그 현금 경제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그 정부에서 정책이나 이런 기업들이 어떤 이런 소비자 변화에 조금 더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에 그런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가 된 게 하나 좀 시점이죠. 기술이 없는데 뭐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스마트폰들의 그 어떤 땡땡페이들이 탑재가 되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페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측은 이제 그 뭐 마그네틱 카드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NFC 방식 같은 경우 그래서 매장에도 해당되는 그 기술들이 제품들이 깔리고 스마트폰도 지원해주는 그렇게 됐고 거기에 이제 그 정책들이 이제 묶이니까 뭐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이 묶여서 쓰게 된 것 같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제 인증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뭐 조금씩 이제 믿을만하다 아니면 쓰다 보니 좀 편리하다 또는 광고를 많이 해서 뭐 그렇다 뭐 이런 게 좀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현금에서 카드로 오던 과도기가 한 번 더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한 건 그때 일어났던 부작용도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QR 코드 방식이 모바일 페이의 뭐 거의 큰 한 축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 모바일 페이 하면 뭐 삼성 페이처럼 갖다 대는 거 그걸 의미했던 거였고 중국은 QR 코드 찍는 걸 의미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국가마다 조금씩 방식은 틀렸는데 중국은 찍는 게 QR 코드는 인쇄해서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리고 QR이라는 것은 중국 문화 특성상 이제 뭐 한자권인데 뭐 타이핑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뭐든지 이 찍는 행위 자체로 뭐 어떤 복잡한 정보들이 쭉 넘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QR이라는 부분이 좀 더 그래서 잠깐 궁금한 게 QR이 일본에서 네, 되게 맞습니다. 네.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모바일 페이나 이런 게 그 중국처럼 QR 네. 관련해가지고 일본도 그 활성화 좀. 지금요? 일본은 현금 카드 잘 안 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가? 일단 페이 쪽은 아니겠네. 페이로는 QR 다른 쪽은 QR을 많이 쓰는 게 네. 일본인데 페이 쪽은 잘 언택트 시스템을 많이 모르겠는데 쓴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 오히려 그 우리 아마존에서 하듯이 아마존의 그 쇼핑이나 이런 아마존고 어, 나왔잖아. 아마존고 말고요. 근데 아마존 일본도 뭐지? 요즘 젊은 스피커 뭐지 세대들이 아마존? 이런 스피커를 얘기하는 게 모바일 페이나 아니라 스마트폰 아,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를 주인 없이 현금을 네. 자기는 약간 현금을 비대면 서비스는 내고 어떤 그 서비스 카드를 측면에서 대행을 얘기하는 해준다는 거죠. 게 약간 서비스 말고 섞여 있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공간 그러니까 거기는 현금 위주로 가는 사, 그러니까 네. 거기는 카드 잘 안 믿는데요. 일단 방송을 거의 이제 10시 27분이어서 그냥 질문하다 보니까 또 금방 가버리네요. 네. 나머지 질문은 이제 혼자 보면서 예, 말씀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불금 저녁에 전벌리 부산
또 창원. 창원, 그리고 경기도권, 대전, 대전. 예, 분당. 분당, 예, 서울권, 뭐 그렇죠. 인천권 상당히 먼 곳에서 다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밖에 비는 안 오죠? 아까 날씨가 아까 비 온 것좀 돼 있었는데 어쨌든 그 늦은 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즐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갑자기